PDF 파일 45페이지, 교재 70페이지 쪽으로 가주세요. 이번엔 단기 투자 자산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 자산의 분류를 보면, 자산의 분류에서 자산이 유동 자산에는 당좌 자산이 있고, 그리고 재고 자산이 있고, 비유동 자산에 투자 자산이 있고, 유형 자산, 무형 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이 있는데, 자, 지금 이건, 자, 지금 우리 공부하는 위치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유동, 비유동으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 먼저. 근데, 이 비유동 자산 중에 투자 자산이라는 건 영업활동에 사용하지 않는데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것들 이야기했었죠. 우리 뭐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그 부동산이랑 관련 어느 업종인데 뭐 땅을 소유하고 있든지 이런 것들이 투자 자산이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 투자 자산으로 분류하는 거는 비유동 자산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투자 자산으로 그 영업활동에 사용을 안 하는 건데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다면 이건 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유동자산에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두 분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재고자산이라는 건 생산이나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에요. 그럼 생산이나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 아닌 건 전부 다 당좌자산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당좌자산에서 소분류로 단기 투자자산이라는 걸 이제 분류를 하게 돼요. 우리 회사 영업활동하고 관련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일어나는 것들은 우리 이 당좌자산의 단기 투자자산으로 분류하고, 뭐 그 이후에 일어나거나 언제 현금화되는지 모르는 거는 우리 비유동 자산인 투자 자산 쪽으로 분류를 다 모아둘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보려는 건 비유동 자산의 투자 자산이 아니고 우리가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것 중에 우리 투자 자산을 해요. 아유, 박경석 씨 엄청 맛있게 드시니까 배고프다. 부러워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단기 투자 자산은 일단 아니에요. 자, 이 단기 투자 자산은 우리 영업활동에 쓸 목적은 아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시험 목적으로 항상 전제 조건을 잡으실 게 우리 회사는 제조업이에요. 제조업. 시험 때문에 전자제품이나 뭐 이런 제조업을 기준인데, 제조업을 하는 회사가 그럼 영업활동이 아닌데 가지고 있는 거, 예를 들면 이게 우리 교재에 있는 첫 번째 단기 금융상품이에요. 우리 은행에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이나 뭐 이런 것들 가입하죠. 우리 CMA. 우리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받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우린 투자자산으로 분류가 될 건데, 근데 이 상품들의 만기가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라면, 한마디로 내년 안에 일어나면 단기 금융상품이고, 그게 아니고 2년짜리 3년짜리를 가입했다면 그거는 우리 장기 금융상품이니까 투자자산으로 갈 거예요. 그게 이런 상품 분류다 정도만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3개월 초과라고 적혀 있는 건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면 단기 금융상품으로 분류 안 하고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하니까 3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 도래되는 걸 이제 단기 금융상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지금 여기 PG라고 적혀 있는 건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단기 금융상품은 계정 과목이 아니고 그냥 작은 소비료로 표현한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우리 정기예금이다, 정기적금이다 이런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적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계정 과목이 이제 단기매매 증권이에요. 단기매매 증권. 자, 1교시에 당좌예금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거는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장부에 기록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영원히 따라가야 되는 거라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고, 시험 목적으로 유가증권 챕터에서 회계 1급에 가장 좋아하는 계정 과목이 이 단기매매 증권이에요. 그래서 이 단기매매 증권에 대해서는 꼭 한 문제 이상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나와요. 출제 기준이 있어요. 시험에. 자, 그럼 먼저 유가증권이라는 표현을 볼게요.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유가증권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 증권이라는 말은 권리 있는 증서를 증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증권은 권리 증서를 증권이라고 하는데, 유가라고 적혀 있는 건 가치가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럼 가치가 있는 권리 증서 중에 우리가 채권의 형태로 있는 걸 채무증권이라고 하는 거고, 채권들. 그리고 주식을 지분증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채권이나 주식들을 우리는 유가증권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우리가 이 유가증권을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건 우리 회사가 이 유가증권을 취득을 하는데, 그럼 사왔을 때에 차변에 이 유가증권도 재산이니까 차변에 써야 되겠죠. 사왔을 때에. 그때 어떤 계정 과목을 쓸 거냐라는 거예요. 어떤 계정 과목을. 자, 그럼 우리 유가증권을 취득했을 때에 단기매매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지분 매도 가능 증권, 이거보다 먼저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매도 가능 증권, 이 4개 계정 과목 중에 한 개를 선택을 할 거예요. 한 개를. 그럼 이 선택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냐면, 우리가 취득하는 유가증권의 상태, 컨디션이 어떤 거냐, 아니면 우리가 이 유가증권을 취득한 목적이 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계정 과목을 선택할 건데, 자, 단기매매 증권으로 선택을 하는 거는 단기 보유 목적이 있어야 되고, 시세 차익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시장성이 있어야지만 단기매매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수가 있어요. 얘는 그럼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단기 보유 목적, 시세 차익 목적, 시장성이 없다면 이거는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류를 할 수가 없다란 이야기예요. 그럼 시장성이 있다라는 건 우리 어제 제가 상장주라고 표현을 했죠. 상장주처럼 뭐 주식으로 따진다면 우리 증권거래소에 등록하면 코스피라고 하고, 뭐 증권협회에 등록해서 시장에 나온 걸 우리는 코스닥이라고 하죠. 그럼 누구나 사고 팔 수 있도록 시장에 나온 거예요. 그럼 시장성이 없는 건 우리 비상장 회사 있죠. 자, 여러분들 혹시 주식회사 GIT 아카데미라고 아세요? 제가 처음 들어봤죠? 우리 학원이에요. 우리 학원인데, 우리 학원은 비상장사예요. 이런 걸 우리 시장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만약에 주식회사 GIT 아카데미 당연히 법인이니까 주식을 발행해서 설립한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싶으면 여러분은 김상군 씨를 만나야 돼요. 우리 회사 사장님. 우리 사장님 만나가지고, 나 지금 당신 회사에 투자하고 싶은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나한테 팔거나 아니면 주식을 발행해서 나한테 달라.
그럼 그 김상훈 씨가 오케이라고 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시장성이 없는 비상장 주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류하려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상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주식은 생각하시면 돼요. 또 채권들 중에서 개인이 발행한 채권은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국가가 발행한 국공채들 있죠. 지역개발채권.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 모든 은행에서 사고 팔고 다 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시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이나 주식을 샀는데 우리 회사가 오래 안 가지고 있고 싶어. 그냥 가격이 오르면 팔고 싶어. 시세차익 목적. 그리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다면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만기보유 증권은 만기까지 보유 의사가 적극적이고 그리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회사가 곧 내일 망할 것 같이 힘든데 어디 돈 빌려줬다? 이런 건 만기까지 기다리면서 채권을 사줬다? 이런 건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거는 만기까지 보유한다는 거니까 주식에는 만기가 없죠. 그래서 채권만 분류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특정 기업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산 거예요. 목적으로. 그리고 특정 기업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면 돈 빌려주고 사업 이렇게 저렇게 대표이사 사업 못하니까 바꿔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한마디로 주식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가능하고 매도 가능 증권은 위 세 가지 계정 과목으로 분류가 안 되는 거. 그것들을 전부 다 모아두고 있는 계정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실무적으로 이야기하면 실무에서는 이 단기매매 증권이 여러분 장부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회사를 여러분들이 옮기거나 해서 장부를 봤는데 단기매매 증권이 계정 과목이 장부에 적혀 있으면 마음속으로 환호성을 질러야 돼요. 왜냐하면 장부 대충 아무 때나 쓴 회사예요. 실무적으로는 이 단기매매 증권을 장부에 기록해두지 않아요. 실무적으로는 매도 가능 증권을 도대체 이게 왜 샀는지 모르겠는 거야. 이게 상태도 모르겠어. 대표이사가 어떻게 사래. 그래서 산 거를 다 매도 가능 증권 써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매도 가능 증권만 존재할 건데, 그럼 이 단기매매 증권이 왜 회사 장부에 없냐면 특이한 성격이 있어서 그렇고, 우리 시험에서는 이 유가증권 챕터에서 회계 1급에서는 매도 가능 단기매매 증권의 특이한 성격을 아는지를 꼭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기매매 증권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단기매매 증권 교재 내용을 좀 더 보면 지금 아래쪽에 적혀 있는 게 제가 적었던 계정 과목들이죠. 자, 그럼 단기매매 증권은 채권하고 주식들을 전부 다 우리가 그 계정 과목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건데, 자, 지금 우리 교재는 너무 광범위하게 넓게 적혀 있으니까 제가 적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주식을 취득한다고 볼게요. 단기 보유 목적, 시차익 목적, 이걸로 주식을 취득을 해요. 자, 우리가 주식 1000주를 취득을 해요. 근데 이 주식의 액면가가 한 주당 1000원이고, 아이고. 왜 이렇게 됐지? 그리고 시장에 형성된 시가가 한 주당 1200원이다라고 볼게요. 자, 이런 주식을 우리가 단기 보유 목적, 시세 차익 목적으로 취득하는데, 자, 우리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취득할 때는 수수료를 안 내고 매도할 때에 수수료를 내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취득 수수료도 내고 처분 수수료도 내요. 그래서 취득 수수료가 10만 원이 또 들어갔다고 볼게요. 자, 이걸 전부 다 우리가 현금 주고 샀다면, 자, 이제 분개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현금 주고 이 주식을 샀어요. 그럼 현금은 나갔으니까 대변에 현금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럼 돈 주고 샀으니까 차변에 우리는 뭐 샀는지를 쓸 건데, 이때 우리가 단기 보유 목적, 시세 차익 목적, 시장성이 있다면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이제 이 두 개 위치는 이해 가셨죠? 자, 다음 이걸 볼게요. 그럼 우리가 1000주를 샀는데 주식에는 항상 액면가가 있어요. 그리고 시장이 형성된 금액이 있는데, 자, 우리 액면가에 주식을 살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자, 혹시 액면가에 주식 살 수 있는 경우를 아시는 경우에 저도 잊지 말고 꼭 알려주세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는 내가 사오는데 계속 함정으로 액면가를 알려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보자마자 액면가에는 못 사 라고 해서 얘 무시하시면 돼요. 시장이 형성된 가격으로 우리는 살 수가 있겠죠. 그럼 한 주당 1200원에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주식의 가격은 1200원짜리 1000주니까 120만원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수수료까지 다 줬다면 1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을 거예요. 그럼 대변에 돈 나간 게 현금으로 130만원이라는 돈이 나갔죠. 자, 그리고 이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을 쓸 건데, 자, 이 분계 금액 쓰기 전에 이렇게 생각을 해 볼게요. 제가 이 주식을 사서 150만원에 팔았어요. 얼마 이익일까요? 20만원 이익이겠죠. 이해가시나요? 그럼 120만원이지만 130만원 주고 샀잖아, 수수료까지. 그럼 150에 팔아야 20만원 이익이다라고 나오겠죠? 그죠? 그럼 나는 사올 때에, 자, 이거 앞으로 계속 대입 규칙, 이거 중요한 건데, 원칙적으로 우리는 자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 시 부대 비용을 원가에 포함시켜요. 한마디로 사왔을 때 언제 팔지 모르니까 130만원짜리라고 써뒀다가 나중에 팔면 150만원 받았으니까 차이나는 20만원만큼 이익이다라고 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행동이 얘가 수수료 비용인데 사왔을 때는 비용이라고 말 안하고 130만원짜리라고 써두고 나중에 팔았을 때에 이제 130만원에 사왔던 거야 대응원가로 쓰는 게 어제 우리 개념체계 설명드리면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다. 비용은 제가 이야기했던 거 있죠? 그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유일하게 예외가 하나 있는데 이 예외가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이 자산의 취득 시 부대 비용은 즉시 비용 처리를 하라는 우리 회계 기준서에 규정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시험에서 무진장 여러분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파는 게 아니고 취득할 때.
그럼 얘는 왜 이렇게 하라고 하냐면 다른 자산들은 뭐 지금 여기 안 적혀있는 유가증권이 매도하는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나중에 상품을 사든 나중에 기계를 사든 전부 다 취득 시 부대 비용은 얘 상금액에 포함시켰다가 사용하거나 팔렸을 때 정리할 건데 얘는 지금 계정 과목 이름 앞에 단기자가 붙어 있죠. 이 단기가 지금 즉시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지금 즉시 팔기 위해서 그래서 매도와 매수가 빈번하고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럼 지금 즉시 팔 건데 굳이 이걸 취득원가에 같이 포함시켰다가 나중에 비용되도록 할 필요가 없으니까 단기매매 증권하고 관련된 모든 수수료는 전부 다 그냥 즉시 수입비용으로 처리하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래요. 얘한테 들어간 수수료. 자, 수수료들은 계정 과목이 쉬워요. 수수료 비용. 이 앞에 보통 예금 이체 수수료도 수수료 비용이라고 했죠. 그럼 이 수수료 비용이 10만원이에요. 그럼 단기매매 증권 취득 가격은 120만원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장부에는 지금 단기매매 증권은 자산이니까 우리 장부의 재무상태표 자산 쪽에 들어갈 거고, 그럼 수수료 비용은 비용이니까 손익계산서로 또 재무상태표는 날라갈 거예요. 자, 그럼 이 수수료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 비용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면, 비용은 영업비용, 영업의 비용 중에 제조 경비가 있고 얘는 500번대로 쓰고, 그리고 판관비는 800번대로 써요. 그리고 영업 외 비용은 우리는 900번대를 사용할 거예요. 자, 우리 회사 영업활동하고 관련 있는 영업활동이라는 것 우리 법인의 설립한 목적대로 사업행위를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영업활동에 사용을 하는데 물건 만드는 거하고 관련 있으면 500번, 물건 팔거나 회사를 관리하는 데에 들어간 거면 800번. 근데 우리 회사는 제조업이에요. 주식 사는 게 영업활동하고 관련 있나요?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900번대의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수수료 비용 계정 과목이 있는데, 이 수수료 비용 계정 과목에 900번대를 사용하는 경우는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수수료하고, 그리고 하나는 시험 볼 때 문제에서 요구할 때, 이 두 개 말고는 900번대의 수수료 비용을 쓰실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럼 지금 첫 번째 있는 이 상황이 이 상황인 거죠. 900번대 쓸 수 있는 상황은 그냥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상황은 900번대 수수료 비용 쓰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문제에서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시오라고 적었을 때만 900번대 쓸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그 외에는 그래서 수수료 비용 선택은 쉬워요. 그럼 900번대 단기매매 증권 취득 수수료가 아니고 문제 요구하는 게 아닌 경우엔 이 앞에 우리 보통 예금 이체 수수료가 물건 만드는 거 관련 없었잖아. 그럼 다 모조리 판관비가 되는 거예요. 앞에 우리 보통 예금 이체 수수료 500원 앞에 분개했던 거 있죠? 그게
지금 이 상황 아니고 물건 만드는 거와 관련 없었으니까 그래서 앞에 800번대다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또 기억하셔야 될 게 취득 시 수수료는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자, 이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을 지금 제가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취득한 단기매매 증권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유하면서 얘는 취득을 했고 이제 얘를 보유하면서 기말에 평가를 하고 파는 걸 볼게요. 평가도 하고 팔기도 하고. 자, 우리가 단기매매 증권을 지금 즉시 팔려고 샀는데 기말까지 얘를 못 판 거예요. 기말까지. 그러면 자, 우리는 기말에 결산이라는 걸 할 건데 결산이라는 하는데 이 결산이라는 걸 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작업 중에 하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부채의 정확한 측정을 할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얘가 진짜 얼마짜리인지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줄 건데 그럼 이 단기매매 증권을 우리는 기말에 정확한 측정하기 위해서 이 단기매매 증권을 기말 결산할 때 공정가액으로 평가를 할 거예요. 공정가액으로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줄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얘를 두 가지를 들어서 해볼까요? 첫 번째에 기말 공정가액이 한 주당 예를 들어 1,400원으로 평가됐어요. 1,400원. 그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1,000주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기말 공정가액이 1,400원이면 우리는 140만원으로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해가시나요? 지금 우리 1,000주 산 거였으니까 기말 공정가액이 1,400원이면 외부 이용자한테 140만원의 단기매매 증권을 가지고 있다고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장부에는 단기매매 증권이 얼마라고 적혀있죠? 사왔을 때 한 번 쓰고 더 이상 손 안 대고 있었어요. 그럼 사왔을 때에 120만원이라고 썼으니까 120만원이다라고 적혀있겠죠? 그럼 이 120만원을 이제 140만원으로 이제 증가시켜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자산이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예금에 120만원 있었는데 봤더니 140만원 잔액 있어. 그럼 20만원 들어온 거겠죠. 그럼 20만원만큼 차변에 쓴 것처럼 똑같이 결산할 때 오르면 오른 만큼 같은 쪽에 써주면 합쳐지게 되는 거예요. 반대쪽에 쓰면 지워질 거고 같은 쪽에 쓰면 합쳐질 거예요. 그럼 오른 20만원만큼을 단기 매매 증권 20만원이다 이렇게 써줘서 장부의 단기 매매 증권의 금액을 140만원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왜 20만원 썼는지 이해가시나요? 장부에 120이었으니까 140 만들어주려고 20 더 올린 거예요. 그럼 이제 대변에 이유를 써야 되겠죠? 대변에 이유를 써야 되겠죠? 자, 이 이유 쓰는 계정 과목은 창의력이 없어요. 그래서 계정 과목을 단기 매매 증권 지금 평가한 거죠. 평가했는데 올랐어요. 그래서 이익이다.
한마디로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그 금액이 20만원이에요. 제가 자산을 기준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죠. 올랐으니까 오른 만큼 올려놓고 반대쪽에 이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단기매매 증권 평가를 보면 이게 실제로 일어났나요? 실제로 안 일어났죠. 이걸 미실현 보유 손익이라고 해요. 실제로 안 일어난 걸.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 밤에 봤더니 일이 바빠서 이따 밤에 봤더니 주식이 올랐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기분 좋아서 야, 나 주식 올랐어 하고 자랑했더니 친구가 나한테 술 사래. 술 살 돈 있나요? 실제로 안 일어난 거죠. 이런 걸 미실현 보유 손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손해량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실제로 아직 안 일어났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건 이걸 우리는 수익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돼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건. 왜냐면 비용 처리했다는 건 이제 내 거 아니야 라는 거고, 수익 처리했다는 건 내 거야라고 단정 짓는 거예요. 수익 비용은 확실히 내 거 아닐 때 비용. 지금 월급 줬어요. 이제 우리 법인 돈 아니잖아. 내 거 아니야. 밥 먹었어요. 밥값 냈어요. 당연히 내 거 아니야. 비용이다. 이렇게 쓰는 건데, 지금 얘는 실제로 안 일어난 거잖아. 실제로 안 일어난 거는 얘는 이제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자본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곳에 모아둬야 되는데,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자, 예외로 이 단기 매매 증권의 미실현 보유 손익은 얘는 그냥 얘 아직 안 일어났지만 지금 즉시 팔 거다라고 했죠. 단기가 지금 즉시라는 개념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뭐 굳이 자본 쪽에 갔다가 나중에 돌아오는 거 힘드니까 얘는 지금 즉시 영업외 손익, 영업외 수입 비용으로 또 바로 처리하래요. 지금 얘만 이상한 짓이에요. 다른 유가증권이든 뭐든 다 이런 일이 없는데 얘만 이상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시험 문제에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이 단기매매 증권 평가의 계정 과목의 성격은 영업외 수익이란 이야기예요.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한다. 이 계정 과목의 성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신지 또 질문을 할 거예요. 자, 다음. 그럼 지금 똑같은 상황 가지고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로 기말 공정가액이 한 주당 900원으로 하락했다고 볼게요. 지금 이 앞에는 1,400원으로 오른 걸 가정을 했고, 이번 내렸으면 자, 예, 한 주당 900원으로 계산을 하면 우리는 장부에 90만원이다 라고 단기매매 증권을 표현해 줘야 되겠죠. 그죠? 기말의 공정가액을 봤더니 이번엔 900원인 거예요. 지금 120만원에 샀는데 우리 첫 번째는 140만원이다 라고 한 거고, 이번엔 120만원에 샀는데 기말 공정가액 평가할 건데 90만원으로 내린 경우에요. 그럼 이번에 30만원이 내렸죠? 120에 샀는데 90만원이니까. 그럼 내린 만큼 우리는 줄여줘야 되니까 줄여줄 거면 반대쪽에. 그래서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다 30만원을 써주는 거예요. 그럼 차변에는 계정 과목은 차이력 없어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다. 금액 30만원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도 당연히 미실현 보유 손익이죠. 하지만 단기 매매 증권이니까 즉시 일어날 거야. 그래서 얘는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게 돼요. 그럼 단기매매 증권하고 관련된 거는 전부 다 영업외 수입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취득수수료 영업외 비용, 평가이익 영업외 수익, 평가손실 영업외 비용. 이놈이 단기매매 증권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체가 우리 회사 영업활동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딴짓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즉시 일어난대. 그래서 그냥 수입 비용으로 다 한 번에 처리해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얘 평가가 이렇게 되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대로 자, 1번 문제를 가지고 1번 있죠? 자, 얘를 가지고 이렇게 평가한 걸 가지고 우리가 처분을 이번에 해볼게요. 지금 방금 첫 번째 140만원 올랐다고 한 거 있죠? 지금 이렇게 분기했던 거 이거 가지고 이제 처분을 해요. 처분. 그럼 파는데 한 주당 우리가 1100원에 판다라고 볼게요. 1100원에. 그리고 팔면서 처분 수수료가 10만원이 또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자, 먼저 여러분들이 또 용어에 대해서 인지하실 게, 처분이라는 말은 팔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 이제 용어를 가지고 보면, 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팔았다라고 표현하죠. 팔았다고 하는 걸 우리 그 시험 문제 지문에서는 매각했다라고 하고, 우리는 개정 과목으로 처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취득은 사왔다가 아니고 내 장부에 썼다라는 거고, 처분은 장부에 모든 흔적을 제거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흔적을 제거하는 거예요. 있었던 흔적을 다 지워버리는 게 처분이에요. 팔았던, 불타 없어져 버렸던, 누구 줘버렸든 상관하지 않고 내 장부에서 지우는 행동을 처분이라고 해요. 회계에서는. 자, 그럼 자, 여기에서 또 우리 용어에 여기 적혀있는 모든을 보면, 이 모든은 우리 장부상의 자산, 부채, 자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작년에 받았던 월급을 올해 월급이라고 이야기하나요? 2019년도에 번 거는 2019년도 거지 올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근데 작년에 여러분들이 돈을 빌렸는데 아직 안 갚았으면 올해도 갚아야 되는 돈이죠. 그죠? 한마디로 수익과 비용은 그 해에 일어난 사건으로 끝이지 그 다음 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에 벌었다 손해봤다를 쓰는 거고, 근데 자산부채 자본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없애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직접 지워줘야 되는 건 재무상태표 계정은 여러분들이 지워주셔야지 없어지는 계정인데, 손익계산서 계정은 여러분이 따로 안 지워주셔도 그 발생한 해에서만 수입비용으로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까지 해왔던 제거하는 방법은 우리 자기 자리에 반대로 써주는 거죠. 기록해주는 게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뭔가를 팔았든 없어졌던, 나중에 뒤에 불타고 사라지든 뭔가 일이 생기면 물에 막 물건이 떠내려가 없어졌대요. 그럼 제일 처음 할 게 없어진 만큼을, 아니면 판 만큼을 반대쪽에 써주는 게 첫 번째 할 일이에요.
첫 번째 내가 할 일. 그럼 지금 우리가 처음 해야 될 게 단기매매 증권 팔았대요. 그럼 단기매매 증권 지워야 되겠죠? 그럼 단기매매 증권은 자산으로 차변에 적혀 있었으니까 지우기 위해서 대면에 단기매매 증권이라고 써요. 그럼 우리가 전기 말에 140만원으로 평가했으면 단기매매 증권은 장부에 140만원이라고 적혀 있겠죠. 지금 제가 얘 가지고 온 게 우리 140만원으로 평가한 거 가져와서 20만원 올렸으니까 사후 때 120만원이었는데 우리 전기 말에 20만원을 더 높여서 140만원 적혀 있던 걸 지금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부에 적혀 있던 140만원을 다 써야 흔적이 사라지는 거지, 일부만 쓰면 장부에는 아직 잔액이 남아있게 될 거예요. 그럼 140만원 쓰면 이게 처분이 완료된 거예요. 장부에 흔적 지운 거. 왜냐하면 평가이익은 영업의 비용이니까 자산부채 자본이 아니죠. 얘는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얘는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얘는 수입비용이니까 제가 자산부채 자본을 지우라 그랬죠. 단기매매 증권은 자기하고 연관이 있는 자산부채 자본은 자기 자신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온통 영업의 비용, 수익비용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얘만 지우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차변에 돈 받을 건데, 자, 우리가 이걸 전부 다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볼게요. 그럼 주식을 판 돈은 우리가 지금 1000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110만원이면 1100원이면 110만원에 팔았죠? 그죠? 이해가시나요? 그럼 110만원에 팔았으면 지금 얼마 손해예요? 30만원 손해죠? 그럼 30만원 손해인데 처분 수수료가 10만원 있대요. 자, 얘는 여러분 생각했을 때 수수료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팔면서 또 10만원 더 손해봤다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얘는 이제 끝났잖아. 단기매매 증권이 이제 없어지죠? 그럼 단기매매 증권 팔면서 손해본 거예요. 이 돈은 내가 보통 현금으로 지금 110만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수수료를 이체해줘야 돼서 보통 예금으로 돈이 10만원이 나갔어요. 수수료가. 그러면 나는 지금 이거 팔면서 30만원 손해인 줄 알았는데 40만원 손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 40만원을 계정 과목을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처분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하는 게 아니고 얘는 우리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에 가산하죠. 원래 30만원 손해본 줄 알았는데 지금 40만원 손해봤다고 됐잖아. 자, 이렇게 분기된 거나 이렇게 분기된 거나 아니면 문제에서 110만원에 팔았는데 수수료 1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았다, 이렇게 받은 거나 결론은 똑같은 거죠. 수수료를 따로 주든 수수료 빼고 받았든 결론은 40만원 손해본 거는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죠? 수수료 빼고 받았든 수수료를 따로 주든 40만원 손해본 건 똑같아요. 그러면 처분할 때 들어간 수수료는 그냥 손해본 돈에 합쳐지는 거예요. 취득할 때만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고, 이제 나머지 앞으로
나의 자산을 처분하면서 들어간 돈이 있죠. 그러면 이 처분 수수료는 팔면서 손해봤다가 아니에요. 내 장부에 지우면서 손해본 돈이에요. 장부에서 지우면서. 우리 처분 손실이라는 건 우리 장부에서 지우면서 손해본 돈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안 지웠으면 이 손해가 안 일어났거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준 잡으시면 돼요. 자, 지금 20분 좀 넘어서 우리 첫 번째 이해 가지고 있는데 좀 쉬었다가 또 두 번째 이해 가지고 이번에 손해만 보면 마음이 아프잖아. 그래서 이익 보는 것도 한번 볼게요. 자, 쉬었다 합시다.